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은 함수 5단원이죠. 5단원 함수 중에서 두 번째 중단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중에서 앞에 있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는요.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고요. 이거를 오늘의 그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춰서 3단계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쉬운 단계인 하 단계에서는요.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별 몇 개나 체크할 수 있으신가요? x분의 k라는 그래프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가지 그래프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x분의 1,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x분의 1입니다. 자,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일단은 곡선은 곡선인데 쌍곡선이다. 쌍으로 된 곡선 어디랑 어디에 그려져요?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그려지는 이런 곡선이고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은요. 그렇죠. 이것도 쌍곡선이긴 쌍곡선인데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요거를 일단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k 자리에 계속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k 자리에 지금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k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위치가 달라지고요. 이제 k 값에 따라서 곡률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 k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진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에서는 y는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의 성질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위에 있는 그래프 이 식과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죠? 자, 이 위에 있는 식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x 옆에 마이너스 p가 붙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플러스 q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x 빼기 p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마이너스 p가 아니라 p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q라는 건 그럼 어느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얘는 그대로 부호 그대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한 거를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의미는 아셨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거는 뒷장에 있는 내용 설명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상부분은 뭐예요?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거보다는 다소 복잡한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지금 이 분모에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리함수꼴이고요.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까지가 세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다 보시면 끝까지 다 이렇게 별을 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이 1번 영상에서는 앞면만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보면요. 1번은 하 수준에 있는 문제예요.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k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k가 양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가 되겠죠.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써보세요. k가 양수일 경우,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경우에는 오른쪽의 그래프로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k가 얼마니까 k가 1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k가 1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다. 왼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k가 지금 얼마인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2인 게 보이시죠? 그러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k가 음수일 때니까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c는 앞에 지금 마이너스 없으면 플러스인 거예요. 플러스고요. 이때 k는 얼마다? k는 3분의 1 전체가 k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x분의 3분의 1인데 3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3x분의 1 이렇게 써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도 양수기 때문에 왼쪽으로. 자, 나머지도 쉽게 플러스가 있는가 없는가 요것만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다? k가 양수면 몇 사분면? 제1사분면과 3사분면, k가 음수면 제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진다는 거 잘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 한번 이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다른 점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아까는 이 k까지, x분의 k까지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옆에 마이너스 p랑 플러스 q가 붙어 있는 게 다르죠.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친구는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관련된 숫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빈칸을 채우면서 한번 무슨 내용인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시면 1번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어디에 그려진다고 했었죠? 바로 위에 이제 프린트에 보시면 k가 0보다 클 때는 여기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그렇죠.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그려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사실 수학책에서는 굳이 쓰지 않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데요. 이건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기본함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본함수라는 건 뭐냐면 얘는 평행이동하기 전에 기본함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x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일단 떼줍니다. 그럼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빼주시면 돼요. 요만큼을 이제 기본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빈칸 채워볼게요. 2x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 빼기 1분의 3은 어떤 함수?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기본함수가 되겠죠. 기본함수는 누구를 떼준다? 그렇죠. x 오른쪽에 있는 숫자 떼주고 그 오른쪽에 숫자는 없으니까 얘는 안 떼줘도 돼요. 그러면 기본함수가 뭐다? x분의 3이다. x분의 3을 자 그럼 원래 있던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다시 살려볼게요. 이 친구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딱 붙어 있어요? x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옮긴 거고요. 얼만큼 옮긴 걸까요? 빼기 1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3단원에서 도형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배울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자, 4번도 보아하니까 일단은 기본함수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x 옆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 전체를 기본함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x분의 2를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3은 그럼 어디서 온 걸까요? 그렇죠. x 옆에 아니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쪽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식에 어떻게 써져 있었냐? y-3은 마이너스 x분의 2. 그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3만큼 평행이동한 거라는 거 알겠죠? 여기 지금 y-3이 들어간 거예요. y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3은 부호 안 바꾸고 그대로 읽어주는 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x 옆에 있는 거는 부호 바꿔주고요. y 옆에는 그대로 가지고 온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5번,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유리함수가 하나가 주어져 있고 이 친구의 뭐? 점근선의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6번도 보니까 또 새로운 용어가 있어요.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요. 아까 우리가 그려놨던 요 함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정의역과 공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역이랑 공역이 뭐였죠? 정의역은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커다란 x로 표현을 해주고요. 요것도 집합이기 때문에 x바 x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x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값을 한번 봅시다. x가 1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1 대충 여기 찍으면 여기 점이 있으니까 요거 되는데요. 그러면 2는요? 2도 뭐 여기가 1이었으면 여기 한 칸 올라가면 여기 이 점에 해당하는 점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점을 내려도 x값이 같지 못하는 점, 그게 이제 x가 같지 못하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를 쭉 해줬을 때는 요만큼은 다 되겠죠? 그럼 어디가 안 될까? 그렇죠. 여기가 지금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얘가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x가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인데 방금 우리가 봤듯이 x는 누구 빼고 0 빼고 다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정의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공역은 누구의 범위였죠? y의 범위였죠. y도 집합이기 때문에 y바 y 이렇게 시작을 해줄 거고요. 같은 원리로 y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값 어디? 여기에 해당하는 점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y는 또 어떤 값이 안 된다? y가 0이 아닌 실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의역 공역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무엇이냐? 일단 점근선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만나지는 않는데 점점 가까워져요. 이 곡선이 한없이 무한정으로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 얘가 어떤 선에는 가까워지는데 절대 만나지 않는 선, 이게 바로 점근선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분의 1, 이 그래프 이름도 안 좋네요. 제가 y는 x분의 1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이 x분의 1에 대해서 이 x축 방향으로 쭉 연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서 얘는 안 만나면서 얘랑 계속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요 가로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축, x축이 점근선의 한 방정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를 계속 위로 연장하거나 아니면 여기 아래로 이렇게 쭉 연장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 마찬가지로 이 선, y축이랑도 계속 가까워지면서 만나지는 않는 선이 되겠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여기서는 두 개예요. 어떤 거랑 어떤 거? x축과 y축이 된다. 선생님 근데 x축, y축은 다른 이름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서 다른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x축은 뭐라고도 써요? 그렇죠. y는 0이라고도 쓰고요. y축은 x는 0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아주 공교롭게도 여기서 x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점근선 하나를 x는 0으로 가지고요. y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점근선 하나를 y는 0으로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잘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 봤던 문제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였죠. 유리함수 이 친구의 점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기본함수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옮겨졌는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기본함수부터 읽어볼까요? 기본함수는 요만큼이죠.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3을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이제 읽을 수 있겠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이다. 그렇죠.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얘 그대로 데려와서 마이너스 1만큼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그려드리진 않았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그대로 오른쪽에다가 옮기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기본함수가 지금 x분의 3이잖아요. x분의 3은 어디? 그렇죠. 1사분면과 3사분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먼저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다 어떻게?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이렇게 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그러면 이 기준이 아까 여기였다가 다 기준축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옮겨가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준축인 여기를 중심으로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이제 x는 2라는 게 되고요.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어떻게 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다시 마이너스 1만큼 한 칸 내려야 돼. 한 칸 내려. 그러면 아까 기준이 여기였는데 이거를 다시 얘도 기준이 한 칸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거를 완성된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기준이 다시 여기 y는 마이너스 1. 요게 새로운 축이 돼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겠죠. 점근선의 방정식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두 개의 점선이 보일 겁니다. 누구랑 누구예요?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여기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평행이동한 거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6번은 굳이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여러분 이제 잘 알아보실 수 있겠죠. 일단은 기본함수 한번 읽어보고요. 기본함수 x분의 2고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3이 아닌 실수, 치역은 y가 1이 아닌 실수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통해서 최종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딱히 써놓진 않았지만 요 그래프를 보고 함수식을 찾는 과정을 적어놓은 거예요. 빈칸 채우면서 우리 배운 거 복습해볼게요. 자, 왼쪽 그래프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묻고 있네요. 점근선 방정식 보이는 점선 두 개 있는데 점근선 점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읽어도 되려나요? 자, 어쨌든 점선으로 대부분 표현이 되니까요. 각각의 이름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친구는 이름이 뭘까요? x축이랑 2에서 만나는 x는 2다. 여기 2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친구는
y축이랑 3에서 만나는 y는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 가지고 함수식 다시 복원해 볼 수 있는데요. x는 2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면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x 빼기 2가 들어가야 되니까 2 써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y는 3은 그대로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k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아직 안 쓴 숫자가 하나가 있죠. 누구를 안 썼나요? 2랑 3 썼으니까 1만 써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친구는 여기서 지나는 점이 1이다. 요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몇 컴마 1? 0,1이죠. 함수가 점 0,1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을 지난다 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던 함수식에다가 0하고 1을 각각 x, y 자리에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대입해가지고 제가 오른쪽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y 자리에다가 1 넣고요. x 자리에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k 구하려면 누구 넘겨주면 돼요? 3 넘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k. k는 어떻게 된다? 4라는 거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k가 4이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함수식은 여기에다가 4만 넣어주시면 끝이긴 한데 이거 가지고 식 고치는 거 한번 연습해 보려고 제가 등호해가지고 쭉 해봤거든요. 자, 일단은 3은 혼자 있기 때문에 얘랑 통분을 해주려면 위아래다 뭘 곱해준다? 그렇죠. x-2를 똑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x-2로 분모가 통분이 됐고요. 분자만 합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4랑 뭐랑 더해준다? 4 더하기 3x 빼기 6이니까 뒤에 들어가는 건 3x-2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에서 그 두 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상 문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